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87연구소 24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폐 섬유화 증가 간질성 폐렴을 앓고 있는 태음인 모금체질 남성의 1차 치유 과정을 코로나 백신과 관련지어 방송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어떻게 얼마나 잘 치유되고 있는지 중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섬유화 증가 간질성 폐질환은 현대학으로는 치료가 힘든 난치병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발병 원인을 체질과 백신의 문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종합병원에서 과도하게 처방한 양약의 문제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를 2-3일 간격으로 3회쯤 받으시다가 이번에 10일 만에 다시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구의 유명 종합병원에서 폐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대병원까지 예약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구 담당 병원에서 심장약을 너무 과도하게 처방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태음인 모금체질이니 체질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음체질이니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양적 기운이 약해져 양적 장기에 해당하는 심장의 박동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를 못해 결국 증상 악화로 몇 해 전에 심장 스탠드 수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복용하고 있는 심장약은 박동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테니 당연히 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약을 과도하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요불급 상태, 즉 화기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기가 위로 솟구쳐 바로 이웃장기인 이 폐를 건드리게 되면 폐의 간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폐 조직이 말라 들어가는 폐 섬유화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모금체질 태음인은 체질적으로 폐가 약하니 다른 체질에 비해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의 병적 증상을 촉발시킨 것이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서울대병원에서 말하는 이 심장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과도한 심장약 섭취로 발생한 화기로 인해 이 폐에 열이 찬 상태에서 백신 접종으로 생긴 열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의 화열이 이 폐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끼얹는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이 불씨를 당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백신 부작용을 거론하며 백신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좀 더 많은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예전의 자유롭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백신을 맞기 전과 후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응만 잘하면 백신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꾸 부작용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심장약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으니 병원에서 처방하는 양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평소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입니다. 양약을 과도하게 처방하면 길게 보아 몸이 더욱 망가질 수 있음을 의사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당장의 증상 해소에만 신경을 쓰는 의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근본 원인 해결은 신경 쓰지 않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생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마구마구 처방합니다. 이런 약이 환자에게 얼마나 해롭든 말든 나는 알 바가 아니라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처방한 심장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강하게 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그렇게 양약을 마구 처방할지 궁금합니다. 이분에게 3번 침을 놓고 10일 만에 다시 배웠는데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기에 왜 침을 맞으러 안 오실까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살만해진 것이죠. 이 맥을 잡아보니까 역시나 이전에 비해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가볍게 산도 오르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호흡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고요. 침과 함께 구해서 드셔보시라고 했던 한방차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폐의 사기와 열기를 날리면서 폐의 음액을 채워줄 수 있는 처방이었습니다. 이왕 드시는 것 확실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달 정도 계속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은 심장약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양기를 끌어올려 박동력이 저하된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처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몸 상태를 보고 심장약을 조금씩 줄여보자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87연구소에 오랜만에 오셨으니 침도 놓아드려야겠죠. 자, 이번에는 육기침은 그만두고 더 강력한 열태민 모금체질을 고려한 3침법만 놓아드렸습니다. 1차로 이 수의침혈에 심전격과 비전격을 처방했습니다. 심장은 체질적으로 약한 장부이지만 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질 특성과 달리 오랜 기간 소화 기능의 문제로 고생했기 때문에 증상만 보고 접근한 것입니다. 자, 감히 말씀드리면 체질에만 얽매는 이 877침은 한계가 많습니다. 이론적인 완성도도 떨어지는 불완전한 침법이고요. 자침을 하고 5분 뒤에 물어보니까 이 가슴과 속이 더 편해지면서 이 심장 측면 옆구리와 이 팔 안쪽 심경락 부위가 약간 불편했는데 편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30분 뒤에 침을 뽑고 나서 2차로 좁쌀을 이용해서 폐전격과 신전격을 놓았습니다. 폐전격은 체질에도 이롭지만 이 서늘한 습을 넣어줄 수 있으므로 현재 증상인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신장은 체질적으로 약한 장부입니다. 자, 그리고 태어민들은 몸이 냉해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장 펌프질까지 약해 혈액이 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민에게 유독 고혈압 등의 혈액순환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배설해주는 신전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질성 폐렴과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모금치질 열태민 남성분의 치료 사례 중간 후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침법은 기존의 877 침과 3침법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면서 6기까지 고려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침을 놓게 된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아주 뛰어나고요. 자, 덧붙여 위 사례처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거나 그런 우려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직 많겠죠.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전 방송에서 다룬 백신 부작용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2편의 방송을 반드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부작용을 예방하고 후유증을 치료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꼭 아셔야 될 그런 정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